오늘 15분 동안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앞에 나온 강사 이름은 오소희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은 지금 방금 화면에 떴던 것처럼 이제 오소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지금 이제 22분부터 15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아마 많은 강의들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좀 오늘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7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또한 어떠한 많은 꿈들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꿈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상상을 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꿈들을 이루는 방법 중에 시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연령이든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내 미래와 꿈을 준비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이름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소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성공을 위한 작은 실천, 시간을 잡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15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오소희고요. 경력 잘 안 나오네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앞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비전에 대한 강의 들으실 거예요. 또는 미래를 꿈꾸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보통 이제 그런 강의 많이 듣다 보시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3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젊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3위로 이제 많이 꿈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취업이죠. 취업. 뭐 대학교 친구들 또는 이직하시려는 분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연봉으로 조금 더 내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상당히 꿈에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무엇이냐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안정한 부분이 뭐냐면요, 취업이라는 꿈을 이루고도 자살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 전에 힐링캠프에 닉 부이치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꿈을 꾸는 방법 중에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 판단을 하시게 될 경우에 우리는 꿈을 잡지 못했을 때, 시간의 활용을 잘못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1위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고요. OECD 국가 중에는 8년 연속 청소년 자살률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로또인데요. 로또 매주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네, 제 신랑도 저 몰래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사갖고 이렇게 지갑에 넣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도 이제 통장 많이 갖고 계시죠? 적금도 많이 하시겠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계획을 잡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처럼, 로또가 당첨됐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알지 못할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자살이라는 뉴스에, 언론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3위에 올랐던 취업을 해놓고도 로또가 당첨되면 다들 뭐라고 해요? 회사 먼저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위, 꿈의 순위. 뭐예요? 효도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꿈의 순위가 효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분들 꿈은 꿈대로 두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이 효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효도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도인지, 이따 집에 가시는 길에요,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엄마, 날 효녀로 인정해 줄 때, 효자 또는 효녀로 인정해 주려고 할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뭘 해줬을 때 효녀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뭘 했을 때 효자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막 돈 쓰고 시간 쓰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번 연락해줘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여줘라, 빨리 시집이나 가라,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효도를 하는 방법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꿈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지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효도 언제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부모님이 좀 더 건강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엄마 아빠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할 때, 그렇죠? 언제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꿈은 꿈대로 꾸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효도를 하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 늙어가고요. 또는 내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꿈을 꾸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는 시간을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살 때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거겠죠. 여러분들께 열심히 살되 꿈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시간의 방법,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요, 여러분께 시간을 알려드리는 방법, 요거 화면 하나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뭐가 떠 있어요? 피자가 떠 있죠. 자, 우리 피자,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도미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피자헛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미스터 피자, 아니면 약간 불량적인 그 동네 파는 그것도 입맛에 맞는 분들, 저렴한 분들 계세요. 자, 나에게 맞는 입맛의 어떠한 피자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잘라서 먹어요. 보통 큰 피자는 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보통 작은 피자는 6조각, 4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각으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한 판으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요즘에 1+1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죠? 자, 피자를 우리가 먹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각으로 나누어서 피자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꿈을 꾸는 방법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모님께 여쭤봐요. 엄마, 꿈은 크게 꾸는 게 좋아? 아니면 작게 꾸는 게 좋아? 그럼 어떤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큰 꿈 꿔봤자 그거 다 허황됐어. 그냥 작게 꾸면서 살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크게 꾸라고 하죠.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게. 큰 거 쫓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꿈은요, 그거를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꿈을 크게 꾼 다음에 뭘로 나눠요? 시간으로 나누셔야 돼요. 시간으로. 꿈을 피자 한 판으로 크게 꾸고요. 뭘로 나눠요? 시간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나의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뭔가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장래 희망이 있으시거나, 어떠한 꿈과 목표가 있으신 분들, 그거를 두고서는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큰 조각으로 내가 등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으로 제가 나누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계획으로 나누세요. 자, 효도.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효도입니다. 효도를 나는 몇 세 때쯤 하면 좋을까요? 30대 때가 내가 좀 좋을까요? 또는 40대 때? 아니면 50대 때? 엄마 아빠와 같이 늙어갈 때? 그때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을지. 또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돼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싶어. 좋아요. 그런데 그 봉사활동 언제, 내가 얼마나 벌었을 때, 언제 CEO가 됐을 때 할 수 있을지, 그것 역시도 뭐 하시란 얘기예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언제 할 건지를 평생 장기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생 계획으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두 번째, 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단기 계획. 내가 CEO가 되고 싶은데 CEO가 바로 되는 방법이 아니죠. 그 안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2014년에는 연봉 이 정도 될 수 있는 부장, 2016년 정도에는 이 정도 연봉이 될 수 있는 이사진이 되고, 2018년에는 사업을 한번 망해보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서 2020년에 내가 그럼 CEO가 될 거야 라고 내 어떠한 연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오소율 강사도요, 유명해지고 싶겠죠. 유명해지는 강사가 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유명한 강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많은 기간 동안 저는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과 인맥을 맺고 많은 분들께 제 이름 석자를 알려야겠죠. 그러한 단계들이 2013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2015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연간 계획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올까요? 그쵸, 월간이 나오겠죠. 월간 다음에는? 그렇죠, 주간. 주간 다음에는? 그렇죠, 하루 계획. 그렇게 점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시는 거예요. 쪼개시는 거. 어떤 분들이 승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승진을 하고 싶다는 꿈만 꾸고 내가 오늘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싶으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 이번 주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렇게 점차 우리가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시간을 이용해서 쪼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떠한 목적과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100명이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의 꿈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해답은 이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요.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았지만, 서울드림교회 오늘 초청을 받았지만, 저도 또 나가는 교회가 있겠죠? 전 거기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줍니다. 과제를 좀 내줬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한테. 너는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싶대요?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뭐 하고 싶대요? 무료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죠? 아, 무료봉사?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착한 아이로 살아가고 있대요. 오늘 해야 되는 건요, 걔가 바로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뭐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일단 착한 애가 되는 게 그 꿈을 향한 시간 계획인 거예요. 한 명만 더 볼게요. 여자 학생입니다. 자유여신상을 보다 가고 싶은 곳이에요. 꿈이에요. 언제? 2019년. 물어봤어요. 혜인아, 너 왜 하필 2019년에 미국 갈 거야? 그 친구가 눈 반짝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19년이요. 제가 제일 예쁠 때예요. 대답 되나요? 엄마 아빠 여행 언제 보내드릴 거예요? 건강할 때.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게 해답이란 얘기예요. 많은 꿈을 꾸실 때 꿈을요, 머릿속에서 휙 지나가게 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그것을 이뤄내실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게 시간 계획인 거지. 사실 시간 관리라는 게 오늘 하루 되게 빡세게 사는 거,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 이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저 되게 헐렁헐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늦잠도 좀 자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빠듯하게 사는 게 시간관리 강사가 아니라요, 내 시간을 내 꿈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는 거, 그게 시간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혜인이 하고 싶은 일, 남북통일을 시키다. 언제? 2039년 1월 1일. 자, 방법, 신앙적으로 믿음을 쌓아 선교사가 된다. 그래서 김정은을 전도한다. 김정은을 설득시킨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선포한다.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가 뭐라고 한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오늘 하루로 착한 어린이로 살 거고요. 말 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책을 읽을 거고요. 책을 열심히 읽어서 말하는 연습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남북통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나중에 장래희망이 여성 국회의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아이는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몇 시에 나는 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시간 관리 아니에요. 되게 진상 짓을 하는 거지, 그건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맞추어서 설계하는 게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내가 휴식해야 되는 시간이면 휴식하셔야죠. 그게 시간 관리예요. 일주일 동안에 일만 하시라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맞는 목표에 있는 시간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수상스키 타는 걸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948년생이시거든요. 올해 나이 65세예요. 야, 나도 저거 탈 수 있을까, 소희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다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에 되게 빈정상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집에 가서 뭐 하시냐면 저녁 9시에 저희 아버지가 KBS 1 뉴스를 보시거든요. 딱 뒷짐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하시더니, 자, 올해 9월 1일 날, 올해 9월이 아니죠. 작년 9월 1일 날 저랑 같이 이제 수상스키를 타러 가셨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물속에 몸을 담그시고, 이때만 해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아저씨 왜 저래? 저러다 다쳐.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정확히 10분 뒤에 저희 아버지는 박수 감사해요. 한 분 박수 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요, 10분 뒤에 딸도 믿지 않았던 광경을, 딸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에 서셨어요. 지금 팔다리 완전 기본 자세. 건드리면 난 죽는다. 이 자세인데요, 저희 아버지 서셨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까 중학교 애기도 보셨고요. 60대 노인분도 보시는 건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일을 아는 거. 저희 아버지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는 게 뭐였어요? 앉았다 일어났다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들 많이 금연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 끊으니까 못합니다.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왜 못해요? 오늘 먹으니까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백만장자의 성공 요인이라고 해서 어떤 책이 있어요.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의 관리가 성공 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바로 알 때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백만장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 인자가 둥둥둥둥 시간으로 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력의 3단계를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결심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짧은 강의를 들으시고 결심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이제 95%가 결심을 하셨어요. 5%만 쟤 뭐야 이러고 계세요 지금. 95%가 그래 시간 관리 나도 해볼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요. 실천하셔야죠. 이 문 나가는 순간 실천을 안 해요. 절반의 분들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실천을 안 해요. 들을 때만 그럴듯해. 나가서 실천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오늘도 유지하고 내일도 유지하셔야겠죠. 이 시간의 관리가 매일매일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시잖아요. 그것을 반복하셔야죠. 오늘 할 일 해내시고 내일 할 일 해내시고, 그렇죠? 오늘 내 역할 하고 내일 내 역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효과적인 어떠한 나만의 실행 방법들, 나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시간 없어서 길게 못 알려드려요. 짧게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나중에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 연락처 따내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코칭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죠? 하느님을 믿어서 착한 거예요. 네. 자, 저는요 예전부터 마인드맵이라는 거 가지고 좀 실행력을 높여서 이렇게 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0년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제 스스로를 단련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0년 일, 직업, 자기개발, 재정, 건강, 가정까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내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가지치기 하면서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2011년도 마찬가지. 일, 직업, 그리고 여기 신앙도 하나 들었네요. 신앙, 가정, 건강, 재정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큰 뿌리에서 작은 뿌리로 나눠 나가면서 체크한 거고요. 2012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래 2014년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매달 뭘 해야 되는지 매주 뭘 해야 되는지를 저는 마인드맵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 시간 관리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인드맵의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24시간 이내 해야 될 일을 끌어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24시간 이내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면 이 최종 목적 언제 이루실 거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효녀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 2017년 1월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 아버지 칠순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에게 그림 전시회를 열어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 꿈, 아빠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딸의 꿈.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그게 목표 기한인 거예요. 그 기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설정을 하시고 나누어서 이번 달에 15만 원 적금을 붓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목표를 위해서 쪼개시는 거예요. 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과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 집에서 해야 되는 일 점차 나눠볼게요. 한번 보실게요. 나눠 나가는 거 보이세요?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나눠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맨날 조금씩 늦게 일어나. 그쵸? 그러면 내 스스로가 목표를 딱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몇 분에 일어날지, 몇 시에 일어날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전날에는 몇 시에 적어도 자야 하는지. 내일 출근 일찍 하기 위해서 난 오늘 친구의 술자리를 요청을
거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역산 스케줄링으로 가야만 시간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거를 할지 지금 그래서 포인트 맨 마지막에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중 하나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역산 스케줄링을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시간 관리하는 도구예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3P 바인더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인데 매일매일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체크하고요. 시간을 기록해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에 뭘 했는지. 이거 되게 어머 제 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하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떠실 때 그때 그냥 기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해요. 이 피드백이라고 적혀있죠. 색깔을 표시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지낸 시간과 배운 시간과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형성한 시간과 돈을 번 시간과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주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못했던 걸 다음 주에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P 바인더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월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거 갖고 막 나 시간을 낭비했어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을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내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계획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딱 목소리 모아서 읽어볼까요? 모든부터 시작. 꿈을 꾸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시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몇 시에 할지 꼭 정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꿈의 관리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어떠한 시간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사실은 제가 말도 엄청 빠르게 했고 휙휙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떠한 짧은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어떠한 경험과 시간 관리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플러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특순 대신 특별 강의를 들으셨는데 짧은 시간에도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자매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 항상 큰 숙제잖아요. 그리고 너무 못해서 그냥 바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강의를 해주신 자매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리셋할 수 있는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텐데 오늘은 시간이 정리되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들 소리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끔은 그냥 우리 예배팀하고 한 시간 정도 그냥 예배만 해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간 관리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가에 대해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또 다른 단어가 연상적으로 떠오를 텐데, 첫 번째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한 단어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 관리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스위스,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들에서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고요. 사실은 후진국들로 가면 이런 강의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별로 인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을 하고 살고 있고요. 오히려 2시간씩 낮잠 자고 아침 10시에 출근했다 3시 반에 퇴근하는, 혹은 12시에 그냥 퇴근하고 오후에는 안 나가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도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게 살짝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은 시간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아마 저는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번 물어보는데요. 왜 페이스북 안 하냐? 왜 트위터 안 하냐? SNS 왜 안 하냐? 카카오 스토리 왜 안 하냐? 카카오 같은 거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너무 잘못하는 사람이라 그것까지 해버리면 정말 시간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이유는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친구를 안 해줘서 뭐 감시할 수 있는 또 안 되고, 그리고 그 친구를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있는 그 박탈감도 아빠로서 감당할 수 없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 관리 잘 못합니다. 저는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놓으면 그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스몰 그룹을 해서 제일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그리고 멘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 4시 반에 일어난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야지 4시 반에.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글 쓰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시 반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죠. 제가 30대 때니까 잠이 너무 많을 때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4시 반에면은 교회 출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출근을 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해도 그리고 내 시간을 정말 빡빡하게 해놓아도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링걸도 맞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 시간이 얼마나 빡빡하게 잡혀 있었냐면 링거를 맞으러 갈 시간이 나한테는 아까우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링거를 맞는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대단한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가실 때는 바쁠 테니까 우리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럼 주사 맞는 동안이라도 조금 편하게 누워있고 쉬면 괜찮은데 그 시간도 사실은 쉬질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간호사한테 요구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빨리 들어가면 아픕니까? 안 아프대요. 이거 빨리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는데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실 때 참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서 그 주사 맞는 시간도 사람을 불러서 앞에다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플래너 잘 쓰시고 아이패드 쓰시고 스마트폰 있으니까 여러분 뭐 시간 관리 저보다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못하고 계시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자꾸 뭔가 뒤로 미루게 돼요. 꼭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죠? 24시간 뒤에 엑스큐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뒤로 미루게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운동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꼭 내가 봐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냥 내일 출근하면서 보지. 뭔가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내가 미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상을 가보면 늘 복잡하죠. 그리고 그들은 얘기해요. 나는 다 찾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책상이 좀 지저분한 편인데 그리고 특별히 강의를 준비할 때는 뭐 이렇게 책을 수십 권 펴놓고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혼자만의 매지컬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매지컬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아요. 바깥에서.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무슨 강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스케줄을 봐요. 제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시간 관리를 절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 부족한 시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저희 교회 이제 세컨드 캠퍼스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 교회 세컨드 캠퍼스는 잠실 쪽에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잠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실까지 몇 분이 걸리겠어요? 몇 분 걸리겠어요? 30분 걸리죠. 근데 나는 10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새벽에 가면 10분 걸려요. 모든 빨간불을 그냥 지나치고 색도 위반을 하고 가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떤 혼돈 속에 살게 되냐면 항상 그 잠실 캠퍼스로 송파 캠퍼스로 가면 10분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근데 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혹시 내가 실제로 필요한 시간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런 매지컬 생각 속에 여러분들께서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분주함이 휘둘려요.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은행을 갔다가 너무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은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서류를 쓰는데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너무 은행 그 관계자가 미안하니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서류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도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바빠도 후배들한테 선배들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분주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설교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일을 급한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한 권 권해드릴까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아마 번역판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햄벨이라고 한 분이 쓴 책인데 옛날에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읽었던 책인데 저한테 너무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긴급한 일의 횡포.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긴급한 일의 횡포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뇌리에 계속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갈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 뉴스 보시나요? 보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 뉴스 보지 말고요, 신문을 보세요. 왜냐면 제가 신문을 볼 때는 딱 몇 분이면 끝나요. 인터넷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뉴스 속으로 나를 몰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를 보다가 여기까지 끌려 들어왔나. 전혀 나하고 영향가 없는, 관계 없는 것들, 정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뭐하지 힘든 내용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아빠다 보니까 가끔 이런 전화도 받아요. 제가 이런 전화 받을 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 아빠, 그래, 내가 좋은 아빠니까, 그래, 용건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애가 대학 가서 내적 치유 받아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고, 그래, 아빠, 찌개는 어디 가서 먹어야지 맛있어? 아니, 제가 네이버 안내판도 아니고, 아니, 지가 알아서 찌개 맛있는 집 하면 다 할 텐데, 평소 때는 인터넷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가 뭐 밥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 뭐 먹으러 갈 때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찌개는 어느 집이 맛있는 거야?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죠. 무슨 찌개를 먹고 싶니? 그리고 결론은 가르쳐주지 않고, 네이버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끊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죠. 저희 막둥이가 4살인데 저하고 막내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은 주로 월요일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이하고 노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는 나랑 같이 있기는 하는데 놀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돼요. 같이 있는데 제가 그냥 다른 거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죠? 인정하세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써야 되는 시간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오늘 쓰고 잊어버릴 시간들, 다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업무,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것,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뭐 교회 활동, 친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캐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20시간씩 출근해서 일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하루에 20시간 일하면 영혼이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져요. 근데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을 먼저 집어넣어야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급한 것들만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여러분 삶 속에 담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 옆에다가 끼워 넣기 시작해야 돼요.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간사님이 했을 땐 됐는데. 그러나 you get the point. 뭐를 먼저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지금부터 조심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진이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승진 때문에 망가질 거라면요,
미국에서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남성의 운동이 있었는데 남성 운동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출세를 포기했어요. 왜? 출세를 하면 가정이 희생돼야 되니까. 시간을 거기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승진을 포기했어요. 그냥 평생 과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고 집을 작은 데로 옮기고 차를 더 겸손하게 바꾸고 적게 쓰고 많은 시간을 가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능률 있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그런 캐파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24시간, 머리가 살짝 겸손한 사람도 24시간,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남자도 24시간, 여자도 24시간, 나이가 젊은 사람도 24시간, 나이가 드신 분도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기 원하는 모든 일들은 24시간 안에 끝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끝내주기 원하는 일들도 24시간 안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24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자기 관리하고 몸 운동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고 그리고 인맥을 쌓아 나가고 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결론은 다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잡으셔야 되는데 그 가치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두 군데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2장 말씀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후회 없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리셋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억하기 쉬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핸드폰 꺼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메모창에다가 하나씩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리셋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레인지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 거기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시간을 리셋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잠깐 여기 봐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믿음에 대해서 교제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리세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쌓아놓고 책 속에 갇혀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정신을 놓냐면요, 제가 제 딸을 프리스쿨에다 데려다 놓고 2시간 있으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책방 갔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그때는 핸드폰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전화가 울리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방해받기 싫으니까 전화도 안 받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 제가 차 사고 나서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온갖 병원에 전화를 하면서 얼굴 긴 사람 들어오지 않았냐? 물어보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혹시 뭐 차 사고가 생겨서 뭐가 있는지.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예? 근데 저는 공부하고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책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스킵할 수는 없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친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는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일에 시간들을 투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리셋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자, 여기서 모태신자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새신자 예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책 한 권을 못 띄어요? 아니 3년 고등학교를 다녀도 영어 참고서 하나는 띄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책 한 권인데 한 권도 못 띄고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수상스키를 타고 싶으시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되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그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죠? 39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은 시작.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리세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 왜 이웃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언어도 익히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감성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몸이 망가질 때까지 술을 마셔도 그것이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익스큐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가 있죠. 제가 열린사 새신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살짝 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같으면 대포집 이런 데 찾아가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 밥 먹어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밥 시켜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어요. 그러면 대포 마시면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굉장히 심오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대화를 하는데 대부분 목소리가 커져요. 왜? 술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려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리는 줄 알고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정말 인생의 개똥 철학이 다 나와요. 중요한 얘기 있냐? 영양가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가끔 불쌍한 사람들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 앞에서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릴 테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갑자기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납니다. 어저께 밤에 좀 달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냥 내 자신을 회사에 들여서 온갖 프로젝트를 다 따낼 수 있는 전투 병기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달렸더니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아니에요. 어저께 달렸잖아요. 오늘 쓸모없는 비밀 병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길 없나? 사우나 가서 좀 잠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너무 달려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그런 사람한테 월급 주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잠 자는 거 가끔은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삶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 하나님과 나, 가정과 친구, 밸런스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냉정한 자아를 요구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것에는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기 싫지만 예스 해야 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예스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빠서 진짜 하고 싶은 거 못 하시지 않나요?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다 있으시죠? 춤을 멋있게 추는 스타들을 보면 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들으시죠? 예, 저도 생각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사랑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설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그냥 그리고 싶었던 그림,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했던 그 그림, 그 음악, 그 운동, 그 춤, 그 취미, 여러분들이 쓰고 싶었던 글들, 아무도 읽어줄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을,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내년 정도 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그냥 연말에 특수를 한번 쫙 발런티어로 진행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로비에서 할아버지들이 색소폰을 부셨습니다. 60이 넘은 할아버지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서 같이 하지 않으면 연주를 못합니다. 불면 이쪽에서 또 불어주고 끊기면 이쪽에서 불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는 연주팀인데, 근데 거기 있는 연주하시는 분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65세 정도 되는 장로님이세요. 저거 똑같이 시작하셨어요. 저는 프라이빗 레슨으로 시작했고 그분은 그룹 레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셨어요. 제 색소폰은 책장 위에 곱게 아주 정결하게 정돈돼서 쌓여 있어요.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훨씬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리셋하는 거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사랑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욕을 다 먹고 살게 됩니다. 완전 꼴불견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공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주 잘했답니다. 근데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그분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깨에 근육이 잘못돼서요. 연주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대요. 저는 그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운동선수만 근육이 문제가 되면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수준의 연주자가 되려면 근육이 생기면 연주 생활을 내려놔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주자가 되는 생활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을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우리치를 갔다가 어떤 쪽방촌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쪽방촌이라는 거 가보셨나요? 조그만 마을에 방 하나씩 두고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자기가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토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오는데 와가지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시끄러!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도 온갖 욕을 들으면서 연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여들더래요. 그 쪽반천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연주를 듣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아줌마가 바이올린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매주 그 쪽방촌에 가서 몇 명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자기가 바이올린을 사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그 아이들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일은 신문에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쪽방촌에 가면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 몇 명이 그 선생님과 바깥에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쪽방촌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분이 휴가라도 가면 아니 그 바이올린쟁이 왜 안 오냐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 쪽방촌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서로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던 그 쪽방촌에서 그 토요일 날 1시간 2시간만큼은 연주 소리가 나오면 조용하게 그 연주를 듣는 곳으로 변해버렸대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한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제대로 리세팅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받으셨죠? 한번 보세요.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생활을 잘 살피십시오. 시간을 붙드십시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잘 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죠? 일어나시겠어요? 김창선 목사님과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오늘은 신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파이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많은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투자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